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BC에서 뽑은 팀 오브 더 위크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토트넘 팀원 중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유독 공격진에서 빛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BBC의 팀 오브 더 위크에서는 아스날 선수 2명, 살리바와 가브리엘이 일단 뽑혔고, 그리고 리버풀 선수도 2명, 맥칼리스터와 디아즈, 그리고 고든이나 반스처럼 뉴캐슬의 선수들도 있고요. 첼시 선수도 1명, 그리고 토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루턴과의 경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루틴, 그러니까 뭔가 좀 일상적으로 이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스톤 빌라를 날려버렸던 그 팀이 도대체 어디 갔냐, 이 아스톤 빌라를 압도적으로 박살내버렸던 토트넘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토트넘이 왜 한 골을 실점한 이후에야 뭔가 이 경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듣기 어렵다, hard to fathom,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트넘에 대해서 열받는 게 뭐냐면은 토트넘's levels of inconsistency, 뭔가 일정하지 않은, 일관적이지 않은 토트넘의 어떤 이 경기 수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One minute they look like world beaters,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팀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는 또 루저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은 이 토트넘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것이다. 가라앉겠죠. 이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토트넘이 정말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예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동시에 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풀럼에게 3대 0으로 졌을 때에도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함께 뛰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두 선수는 잘 안 맞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클루셉스키가 그때 당시에 풀럼의 안토니 로빈슨 풀백에게 완전히 샤코드, 뭐 족쇄 채워버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뭐 족쇄를 차버릴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사실은 또 루턴의 선제골에 gave the ball away, 공을 줘버렸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잘못하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루턴의 선제골로 이어지는 안 좋은 장면이 탄생했죠. 이 클루셉스키의 터치맵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생각보다 중앙에 꽤 많이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반대편까지 가가지고 공을 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선수가 있다면은 바로 브래넌 존슨입니다.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6분 만에 이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브라이튼과의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직접적으로 한 골 이상의 어떤 공헌을 보여주면서 이 골에 공헌하는 이런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 루턴과의 경기에서 이 브래넌 존슨이 터치를 한 장면인데, 와, 진짜 완벽하게 오른쪽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클루셉스키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차이가 크죠. 브래넌 존슨은 아예 반대쪽에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루셉스키에게 좀 공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unfortunate, 말도 안 되게 불행했던 이 first half effort, 전반전에 이제 골대를 2개 다 때렸던 그 공을 이제 어시스트 해준 선수가 바로 클루셉스키인데, 만약에 그 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클루셉스키도 어시스트를 하나 얻었을 거긴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어쨌건 조금 더 빠르고 더 수직적으로 직접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윙어들이 뛸 때 훨씬 더 위협적이어 보인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데키, 이제 그 클루셉스키죠. 클루셉스키가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티모 베르너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좀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존슨이 같이 뛴다면은 똑같이 위협적인 선수로 뛸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전의 두 윙어들 아웃스탠딩, 아주 특출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슨과 클루셉스키가 좀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윙어들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진 않는다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윙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뛰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요구하는 게 뭐냐, 브래넌 존슨의 어떤 뭐 속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high and wide,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최대한 이 바깥쪽으로
최대한 이 넓게 벌려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공격 템플릿,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 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 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단 클루셉스키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왔을 때 상대방 수비해야 하는 영역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윙백들이나 아니면은 미드필더들이 중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파이널 서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이 포켓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렵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존슨처럼 이렇게 넓게 선다면은 상대방이 수비하는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포켓 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 역시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브래넌 존슨이 훨씬 더 움직임도 그렇지만, 그래서 브래넌 존슨이 속도 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위치 성전 면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매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클루셉스키가 딱 한 경기 빼고는 다 선발로 뛰었습니다. 선발로 뛰었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 중 한 명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그의 동료들이 그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루셉스키가 지금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팀 오브 더 위크에서 손흥민 선수만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결국에는 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클래스를 증명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감독이 지시하는, 그러니까 뭐 윙어면 윙어, 이 원탑이면은 또 원탑으로서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에 이제 뭐 존슨 혹은 뭐 클루셉스키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술 이해도 면에서 클루셉스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